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저희 시작한 거예요? 네. 네. 장이 지금 방금 전에 시작했는데 네. 모닝 미팅 때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하면서 뭐 네. 오늘도 상 계속 유지되겠나 했었는데 상한가 뚫려서 뭐 에이, 뭐 이틀 정도는 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장의 화두는 삼성전자죠. 지금 네, 맞아요. 컨센서스가 요거 지금 삼성전자 3분기 뭐 거의 컨센서스 9조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거의 뭐 10조 이상으로 다 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10조 이상인 컨센서스는 이제 꽤 많이 나왔어요. 거의 11조? 10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예전에 저희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규진이 형 있잖아요. 네. 보고서 제목이 이거 10조 나오겠는데요? 그러던데.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어제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 산다면 전자를 사겠죠. 네, 외국인들은. 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자라는 걸 왜 이렇게 이리온에서는 전자 하냐면 전자가 시장이 25%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가장 핵심적으로 솔직히 뭐 개인 투자분들은 왜 쟤를 맨날 전자 갖고 저럴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어떤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이 뭐 전자를 사면서 버텨줬을 때 장이 어떨지가 좀 오히려 어제부터 고민하는 주제인데 여하튼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어요. FOMC도 있고 네. 화웨이 추가 제재가 10월 시작되니까 네.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죠.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은.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일정이랑 최근 상황 이런 거 좀 얘기 좀 하시죠. 네, 일단 다음 주 일정은 3가지 정리를 했는데 유엔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뭐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엔은 1년이 9월 10 그 회계 연도가 9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9월 15일은 이렇게 그 해의 첫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동안 이 연설들을 하면서 이렇게 개회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장 국가들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랑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 발언을 하고 이제 북한도 29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네요. 29일 날 이렇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들이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관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발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 중동에 대해서 좀 비난의 뉘앙스를 보였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국가지만 이 핵을 먼저 폐기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대선을 앞두고 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의 충격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그렇게 신선한 주제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것도 있고 미국이 저렇게 때리고 있는데 중국의 반경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네, 맞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어차피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잘 버티니까 뭐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뭐 선거 국면에서만 이루고 끝나고 나면 어차피 서로 삭수하지 않겠냐 뭐 농담처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미중 갈등 이슈도 최근에는 뭐 강도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강한 거죠. 그 좀 재밌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요? 네, 뭐 후보에 완전히 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스웨덴이었나? 그 추천 권한이 있는 분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렇게 추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정말 후보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추천된 이유가 중동 지역의 분쟁을 해결했다라는 이유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랑 좀 사이 안 좋을 때여서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뭐 이란에 대해서 과격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유엔 총회 개회식 있다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15, 16일 화요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맞죠? 네, 목요일 맞네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페드와치를 제가 페드와치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가 몇 %냐 이거를 역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지금 9월, 10월, 12월 세 번 남은 FOMC 동안 그 기준금리가 변할 확률은 0%다. 100% 기준금리가 세 번 연속 동결될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발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통화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할 거냐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는 달이에요. 여기에서 경제 전망치를 어떻게 제시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상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ECB에서 경제 전망치 올해 거 상향 조정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봐도 조금 상향 조정된 거 보면은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도 GDP 전망치를 조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준 그 잭슨홀에서 뭐 2년 동안 2년 아니었죠. 기간 안 정해졌죠. 뭐 이렇게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설정을 해가지고 할 거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달 말에 뭐 비공개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떤 내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경제 전망치 수정치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게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FNC 잠깐 얘기를 더 했으면 하는 게 미국 뭐 전망치는 올라올 것 같고요. GDP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 같은 거 슬로우해지는 부분이랑 네. 이런 것들 감안하면 연준에서 뭐 특별한 게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 기대가 별로 없는 상황 아니에요? 연준 나올 게 있나 지금? 연준에서 나올 거는 없어가지고 저는 약간 좀 변동성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경제 전망치 성장률 수정 나오면은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좀 의구심 이런 게 나오면서 그쵸. 조금 오히려 변동성 없으면은 변동성 조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망치가 올려가는데 또 이후에 확 좋아지는 건 자신이 없는 국면에 왔고 뭐 이런 봅시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아침인데 아마 연준 얘기 다음 주에 많이 있겠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화웨이 얘기인데요. 화웨이의 추가 제재가 다음 주 이것도 화요일 그러니까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화웨이의 추가 제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결정된 건데 8월이니까 지난달 맞죠? 이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미국 기업이 아닐지라도 이 미국 기술을 사용하면 수출하면 안 된다.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이 안 들어간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를 D램을 화웨이에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장비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도 화웨이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승인을 얻으면은 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승인이 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화웨이향 매출은 좀 감소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한번 그것부터 얘기할까요? 실적 얘기할까요? 컨센서스가 올라왔는데 이게 전적으로 삼성전자의 힘이어서 지금 네네 8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오늘 참 화요일서부터 계속 화두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예.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은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코스피 200 영업이익 추정치가 주간으로 0.16% 올라왔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온 거가 설명하는 게 0.25%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머지 업종은 0.09%를 깎아먹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추정치가 내려오고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 없었으면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왜 그러느냐, 저 보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제목이랑 요약은 보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보고서 숫자가 주간 그 종목 순으로 2등이었습니다. 1등은 신한주주였고요. 근데 삼성전자 보고서에 있는 내용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목표 주가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반도체 스팟 가격이 오른다. 두 번째, 통신 장비 쪽 이렇게 최근에 계약을 몇 개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날 것 같다. 세 번째, 핸드셋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 네 번째,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익 추정치를 조금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화웨이에 대한 이슈는 뭐 내용은 뭐 많이 얘기는 나왔겠지만 뭐 단기적인 충격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좀 전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도 36조가 넘죠. 하늘 높은 수준이다 보고 있었는데 전자가 이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좀 고민은 되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전자가 실적 잘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면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피곤한 장입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종목들도 잘 버티더라고. 근데 아니, 뭐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보통 이러면 전자 혼자 버텨주고 지수는 플러스나든지 뭐 보합권인데 나머지는 빠지고 뭐 이런 시장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과거에 있으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어렵죠. 여하튼 이번 주에 저희들도 한 구조대로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 이익이 이게 뭐 이제 10조 넘어서 이제 11조에 육박한다고 나온다면 뭐 이런 거죠. 한면은 또 실적신의 전자가 이제 초기에 이제 실적 나올 때까지 호재 노출을 볼 거냐 그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이번 주에 고민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화웨이 이슈를 바로 연결한 거는 화웨이 이슈가 나와도 반도체가 결국은 뭐 화웨이는 제재 받지만 나머지들은 쓰지 않겠냐, 오퍼도 쓸 수 있고 뭐 이렇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들인 것 같아 지금. 근데 맞습니다. 이제 여하튼 우리도 반도체 애널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한 차후로 우리가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점에서는 하여튼 이번 주에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저희가 계속 이게 좀 불안정하다 했는데 올라왔고 이 주간 변화를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전자가 거의 0.25를 설명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실적 마이너스였고 특히 IT마저도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IT는 마이너스였죠. 네, 이게 삼성전자 제외한 IT 마이너스였고 특히 에너지 같은 쪽은 상당히 안 좋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좀 참고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하여튼 화웨이 이슈가 상당히 다음 주에 결국 IT에 대한 여러 스탠스 오늘부터도 뭐 미국이 밀려도 전자가 버텨주는 장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상당히들 기대치가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살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네, 그냥 그런 논리가 오다 보니까 시장은 좀 그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저는 뭐 외국인들이 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요? 결국에는 팔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적으로 가져간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남겨놓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소위 성장주가 확 무너지는데 우리 주가 견고하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보는데 오늘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림 3번. 네. 그 페이지에 네. 고예부터 할까요, 우리? 네. 뭐 이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밸류에이션이 기술주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도 비쌌고 2달 전에도 비쌌는데 왜 이 시점이 지금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살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벨까지 와버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뭐 지금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기술주가 다 비싼 게 아니라 대형 IT 몇 개가 지금 굉장히 비싸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S&P 500 상위 시가총액 상위 5개가 지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인데 이 5개의 평균 시가총액, 아니 전체 시가총액이랑 나머지 495개 S&P 500에 아까 말씀드린 걸 제외한 495개의 시가총액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보면은 오히려 이 5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뭐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495개는 전저점은 물론이고 올해 초반에 그 지수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대형주 시가총액에서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좋은 거지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거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약간 한국 뭐 2014년이라든지 뭐 2017년? 뭐 몇 번 있었죠. 한국에서도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코스피 200은 오르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맞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싼 게 아니라 일부 IT 기업들이 비싼 거기 때문에 좀 이 싼 것들로는 좀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의 최근의 방어 논리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미국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락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소위 이런 밸류에이션 비싼 주식들인데 제가 보기엔 이것들은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요새 반등 나오는 거는 이 코로나19 가장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 있잖아요. 뭐 의류 업종이라든지 그쵸, 항공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반등을 하고 미국 시장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주변주들은 단단하고 네. 이 주식은 두드려 맞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우리 시장이 주변주였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장이 주변주는 또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 이게 한국에 대한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좀 견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미국은 사상 최고치라도 찍었지 한국은 정고점도 못 들었는데 무슨 조정이냐 뭐가 비싸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 PER로는 지금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EPS가 워낙 하향 조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PBR로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선진 아메리카입니다. 연초 대비 PBR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미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데가 이머징 아시아예요. 이머징 아시아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일 큰 거는 중국이겠죠. 2, 3등이 대만이랑 한국입니다. 결국에는 동아시아 증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대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동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과 비교하더라도 좀 PBR이 좀 비싼 영역까지 와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PBR이 덜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있다. 뭐 선진 아시아, 이머징 아시아, 유럽, 뭐 선진 유럽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못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데가 싼 거지 한국이 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IT가 끌어왔죠. 네. 여기서 말하는 IT는 소프트웨어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 여기에 있는 IT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 치면 뭐죠? 그게? 미국은 커뮤니케이션의 IT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그러니까 요새는 아마존이랑 테슬라가 미국에서 IT 하면은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개편돼가지고. 우리랑 약간 좀 달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섞여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네, 커뮤니케이션에는 여하튼 이머징 아시아가 좋았는데 물론 여기에는 대만이 들어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대만의 IT 이런 쪽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안 올랐다 볼 수도 없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집중화돼 있었다. 미국도 실적으로 S&P 500의 동일 가중 지수를 놓고 본다면 아직 회복 못했죠. 회복 못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데이터를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되게 불균형이 심해졌고 시장에 좀 되게 가려면은 좀 갭매우기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싸다라고 생각했었던 일부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왼쪽에 차트 오브 더 윅에 넣어놨는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헤지 펀드들이
그 숏 거래를 나스닥에 대해서 좀 늘리고 있습니다. 롱을 좀 줄이고 숏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헤지 펀드들은 나스닥의 강세에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좀 이게 선행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동행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인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계속 궁금한 건 미국은 더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흔들려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국면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보는 상황인 거고. 어때요? 우리 권동찬 연구원 생각은 우리가 어쩌면 지난 8월 언제죠? 거의 한 달 돼가네, 네.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장에 대해서 9월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주식시장은 일단 그때 2,450위에는 사실 그건 회복은 안 했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우리 시장이 강하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제가 잘못 본 부분이 있나? 혹시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나 했을 때 이번 주에 특히 삼성전자로 인한 소위 이익 추정치의 상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결국은 이 기대치의 방향에 따라 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주제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는 버텨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또 여전히 하향 조정이 시작됐거든, 본격화로.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쉬고 그러면 전자만 버텨준다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워낙 가세라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뭐 거의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다시피 해서 이제 그건 또 따로 갈 수 있는 건지. 뭐 저는 상당히 요새 좀 말하는 게 약간 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퀀트 생각은 어떤지. 저 뭐 밸류에이션이랑 업데이트 해봐도 2,400 이상은 부담스러운 거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관들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하잖아요. 네. 밴드 상단 뭐 9월 얼마까지 보느냐. 저는 뭐 거의 2,400으로 상단 적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낮게 적어 보내나 봐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보통 2,550에서 2,600까지. 9월에요? 아니 9월이 아니라 이제 한 9, 10월에. 아 9월, 10월? 저는 그건 9월만 9, 10월을 한 2,600을 보통 다 제시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9, 10월은 지금 위를 보는 시점이 아니라 아래를 어디나 보냐의 문제인데 아래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 이익 사이클 그 그림은 상당히 저도 의미 있다 보는데 다음 주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음 주에 누가 뭐래도 FOMC가 있고 또 하나 화해 이슈 이후에 이제 여러 IT에 대한 평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 약간 걱정은 최근에 전자 컨선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전자가 이미 6만 원 이상에 안착했어야 되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왜 오히려 또 못 올라오는 건 이유가 뭘까? 시장 자체가 또 이 부분은 체력이 약하니까 치고 나가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니냐 생각도 들어서. 이게 이익으로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거는 맞고 탑다운으로 봐도 뭐 좋은 거는 맞는데 뭐 개선 바닥에서 나아진 거는 맞는데 이 정도 레벨이 그러니까 뭐 요새 많이 보는 게 그거잖아요. GDP 대비 시가총액 뭐 이런 거 해도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기는 한데 이 얘기하면은 다들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렇게 미래의 개선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 실제로 좀 개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좀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막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니까 그 돈이 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밸류로는 참 안 나오니까 GDP를 어려워요. 비교하면 미국이 거의 주식시장이 2배예요. GDP에. 워렌 버핏이 말했던 그 100% 그거가 꼭 절대적인 법칙은 아닌데 그래서 근데 우리 산업에 그 정도 미국만한 어떤 성장 산업이 많이 있냐로 물어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산업 구성을 봤을 때 우리 GDP 그것도 뭐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골면 귀걸인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여전히 저희들은 9월은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네. 여기서 뭐 우리가 말을 돌리지 않고 원래 미국 주식 저렇게 빠져야 돼. 우리 주식도 한번 저렇게 출렁일 거로 봤는데 미국 주식과 다르게 잘 버티네요. 저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저희 프로 댓글러도 요즘 굉장히 바쁜데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들 전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종목을 요새 자주 안 한다고 되게 불만스러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종목 제시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럴 때는 너무 종목을 강조하기보다는 요새 뭐 700 서비스 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종목 뭐 증권방송에도 말하면 그냥 올라가고 그런다 뭐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이럴 때는 막 종목을 막 너무 지나치게 이르는 것보다 아니 너무 올드한 단어 아닙니까? 700 서비스? 700 서비스 장이라고 한다니까 모여가지고 700 서비스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막 되게 어떤 분은 참 뭐 가끔 적으로 좀 너무 단순하게 시장을 보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결국 이 기대치의 방향이다 말씀드리니까 너무 심플해요. 이 기대치 방향이 움직였는데 그럼 기대치 방향이 좋아진 것들 중심으로 한번 더 뒤져보자는 입장이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애널들과 뒤져보고 있는 중이니까 이리온을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막 제가 제 스타일이 막 이렇게 가끔 언성은 높이지만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9월은 좀 여전히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제 만약에 이번 실적 시즌에 좀 오히려 실적이 이후의 방향성을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때가 아닐까 봐서 상당히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좋은 아이디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여서 좋은 기업이 많이 보여서 좋은 기업들이 좀 그런 기업들은 또 최근에 의외로 또 잘 버티고 있더라고. 잘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소개가 많아질 테니까 좀 너무 저희들을 다그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거리를 둬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시장을 갖다가 굉장히 달려들 때도 있는 거고 그거를 그런 어떤 온도의 조절은 과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 제가 너무 나쁜 결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을 올렸는데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요번에도 나쁜 결정일 수도 있겠죠. 제가 자꾸 쉬어가자 하는 말이. 근데 살면서 여러 가지 나쁜 결정을 해왔던 적이 있었고 그때 얻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계속 시도하는데 사실 이럴 때 흥분하면 나쁜 결정이 되었던 적이 꽤 많았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왜 같이 흥분해주지 않냐고들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 이런 좋은 장애.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흥분할 시점은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